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날 오후 며느리의 가위질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2년 동안 나를 돌봐준 착한 며느리라고 믿었던 그녀가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내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눈먼 노인에게 존엄성이란 없는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남자가 나타났고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 밝혀진 진실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며느리의 잔인한 장난 뒤에 숨겨진 음모, 2년 전 남편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40년 만에 되찾은 약속. 내가 잃은 것은 시력만이 아니었고 되찾은 것은 단순한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 손이 떨렸다. 아직도 떨린다. 그날 오후 며느리 지은이가 내 머리카락을 깎을 때의 그 소리가 귓기에 맴돈다. 가위질 소리,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거의 다 됐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항상 그랬다. 내 아들 민준이가 그녀와 결혼했을 때 나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삼성동의 럭셔리 아파트에서 우리는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 민준이는 성공한 IT 기업의 대표였고 지은이는 명품 옷을 입고 유명 백화점을 드나들었다. 하지만 그날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모든 것이 산산조각났다. 사고로 시력을 잃은 지 이제 2년. 나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소리에 의존하고 냄새로 사람을 구분하고 촉감으로 세상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날도 며느리가 내 방으로 들어온 순간 그녀의 향수 냄새로 그녀를 알아챘다. 샤넬 넘버 58. 민준이가 그녀에게 선물한 것. 어머님, 오늘 머리 좀 다듬어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항상 나를 잘 돌봐줬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의자에 앉자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다. 안심하라는 듯이. 하지만 내 가슴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느낌이 스멀거렸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가위질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몇 번의 짧은 소리. 하지만 점점 더 빨라졌다. 더 거칠어졌다. 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지은아, 너무 많이 자르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어머님. 요즘 짧은 머리가 유행이에요. 어머님도 젊어 보이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맹인이 되고 나서 나는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를 읽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숨어 있었다. 가위질은 계속됐다. 내 두피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너무 많이 잘랐다. 분명히 너무 많이 잘랐다. 내 손이 떨리며 머리를 만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어머님, 장난이에요. 하하하. 어머님 표정 좀 보세요. 나는 볼 수 없었지만 그녀가 웃고 있다는 걸 알았다.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내 공포를, 내 당황함을, 내 굴욕을,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손가락 끝까지 차가운 공포가 스며들었다. 장난이라니 무슨 소리니. 어머님,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해요. 삭발 스타일 멋지잖아요. 게다가 어머님은 어차피 못 보시니까. 그 마지막 말, 그 잔인한 마지막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차피 못 보시니까. 그래, 나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모욕을, 경멸을, 악의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내 아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낯설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 민준 씨, 여기가 사모님이 계신 곳입니까?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들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어머니, 머리가... 왜?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충격, 분노, 믿을 수 없음. 모든 감정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오빠, 이건 그냥 장난이었어.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셨어. 지은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방어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공기가 얼어붙는 걸.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장난이라고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확실했다. 민준 씨, 당신 회사와의 계약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당신 부인과는 절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도 맹인이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내 아들이 울고 있었다. 지은아, 민준이의 목소리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차갑고 단호하고 끝이 보이는 우리 이혼해. 그 순간 내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것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은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니, 울부짖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손은 여전히 내 거의 빈 두피를 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낯선 남자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어머님, 제가 최고의 의사를 모셔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동안 가장 아름다운 가발을 준비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민준 씨의 사업 파트너가 될 뻔한 사람이죠. 아니, 이제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당신을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무언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가. 밤이 되어도 잠들 수 없었다. 내 방은 고요했지만 거실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은이의 울음소리, 민준이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의 끔찍한 침묵들.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지만 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다. 오빠, 제발, 정말 장난이었어.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장난? 눈먼 사람의 머리를 밀어버리는 게 장난이야?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혐오가 담겨 있었다. 내 아들은 항상 온화했다. 누구에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완전히 달랐다. 나는 손으로 내 머리를 만졌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60년을 함께한 내 머리카락. 남편이 사랑했던, 손자가 빗질해주길 좋아했던 내 긴 머리. 이제는 거의 없었다.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건 울퉁불퉁한 두피와 몇 가닥 남은 머리카락뿐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볼 수 없는 눈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눈물. 이상하게도 시력을 잃고 나서 눈물은 더 잘 나왔다. 마치 볼 수 없게 된 슬픔이 눈물로 계속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 주무세요. 민준이가 내 방문을 살짝 열고 속삭였다. 나는 빨리 눈물을 닦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아들은 항상 알았다. 민준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지은이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아들이 울고 있었다. 나는 그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자세요. 내일 아침에 얘기해요. 문이 조용히 닫혔다. 나는 다시 혼자였다. 어둠 속에서 머리카락도 없이 존엄도 없이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아니, 기억이었을까? 2년 전 사고가 나기 직전의 그날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다. 지은이와 함께 우리는 쇼핑을 하러 갔었다. 그녀는 내 팔을 잡고 친절하게 길을 안내했다. 어머님, 여기 계단 조심하세요. 어머님, 이쪽으로 가면 좋은 카페가 있어요. 어머님, 제가 항상 모실게요. 그때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도 이미 나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꿈속에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흐릿했다. 사고 이후로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새벽 4시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물을 마시는 소리.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지은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복대에 서서 부엌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지은이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속삭이는 목소리로 엄마, 나 끝났어. 민준 오빠가 진짜로 이혼하려고 해. 그 노인네 머리 좀 잘났다고. 그 노인네.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내 심장이 다시 얼어붙었다. 아니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차피 못 보잖아. 근데 그 강태준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엄마, 그 사람 재벌이야. 진짜 재벌. 민준이 그 사람이랑 계약하려고 했는데 내가 다 망쳤어. 침묵. 그녀의 엄마가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알아. 하지만 나도 스트레스 받았다고. 맨날 저 할머니 시중 들어야 하고 밥 떠먹여야 하고 화장실도 데려다 줘야 하고. 나도 인간이야, 엄마. 나는 벽에 기대어 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2년 동안 그녀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짐, 부담, 귀찮은 존재. 엄마, 나 어떡해? 이혼하면 나 아무것도 없어. 민준이 오빠가 혼전 계약서 썼잖아. 나 한 푼도 못 받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볼 수 없는 눈인데도 아침이 왔다.
해가 떠오른다는 걸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기운으로 알 수 있었다. 민준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오늘 강태준 회장님이 오신대요. 어머니 머리 치료할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요. 회장님? 네, 어제 오신 그분이요. 강태준 회장님.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세요. 어머니, 그분이 어머니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감사함,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 왜 나를? 그분 어머니도 맹인이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에서.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이 더 있었구나.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지는 사람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이가 문을 열었고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중 하나는 어제 들었던 그 권위 있는 목소리의 주인이었다. 어머님, 강태준입니다. 어제는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아버지의 손 같았다. 함께 오신 분은 서울대병원 피부과 최고 권위자이신 박민수 교수님이십니다. 어머님의 두피를 치료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치료해 드릴게요. 박 교수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내 머리를 조심스럽게 검진했다. 그의 손길은 전문적이었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다행히 모낭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겁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다. 그동안은 제가 준비한 가발을 쓰시면 됩니다.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내 손에 놓였다. 가발이었다. 만져보니 진짜 머리카락 같았다. 아니, 진짜 머리카락이었다. 임모 가발입니다.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머님께 어울리는 스타일로요. 나는 울컥했다. 낯선 사람이,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왜 이렇게까지? 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겪은 일들을, 제가 그때 곁에 없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제 어머니께 드리지 못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는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태준 회장도 울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은이가 거실로 나왔다. 나는 그녀의 발소리를 알아챘다. 그녀는 멈춰 섰다. 저기, 회장님, 당신과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가주시겠습니까? 어머님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지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뛰어가는 발걸음,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혼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무언가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그가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려는지,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집은 얼어붙은 무덤 같았다. 민준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지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가발을 쓰고 박 교수가 처방해준 약을 바르면서.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매일 우리 집에 왔다.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드셨습니까? 처음 이틀은 어색했다. 왜 이 바쁜 재벌 회장이 매일 나를 보러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변함없이 왔다. 때로는 약을 가져왔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다. 그리고 항상 나와 대화를 나눴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시원해요. 시원해요. 창문을 열어드릴까요? 어머님, 제가 어제 인사동에 갔는데 좋은 차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마시면 어떨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의무감이나 동정이 아닌 진짜 관심. 나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회장님, 왜 이렇게 매일 오시는 겁니까? 어느 날 오후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녹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이는 회사에 갔고 지은이는 여전히 방에 있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니 얘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1년 만에 다른 여자와 재혼하셨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손이 떨렸다. 차잔이 흔들렸지만 나는 꽉 잡았다.
저는 어렸습니다. 아버지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온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엄마 버리지 마. 제발.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다. 어머니는 그 요양원에서 3년을 사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요양원 간호사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다른 환자들이 어머니를 괴롭힌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았다. 제가 달려갔을 때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반쯤 잘려 있었습니다. 다른 치매 환자가 가위로 자른 거였어요. 간호사들은 못 본 척했고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다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어머니가 그냥 살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고통스러운 침묵. 그래서 어머님을 봤을 때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찾아 잡았다. 내가 그를 위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가 나를 위로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둘 다 상처받은 영혼이었다. 회장님, 태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머님. 제게는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어머님이 제 어머니가 되어주실 수 있다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강하고 부유한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은이의 방문이 열렸다. 그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그녀가 거실 입구에 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저기, 회장님, 뭡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변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어머님께도, 회장님께도. 저는 정말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사과로 해결될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때문에 민준 씨와의 계약이 깨졌습니다. 50억짜리 계약이었죠. 그건 그렇다 치고 당신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지은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지난 2년 동안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조사? 그가 무엇을 알아냈을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대신 싸고 간단한 것만. 외출도 거의 시켜드리지 않았고 어머님의 옷도 제대로 빨지 않았더군요. 그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가 있습니다. 어머님을 돌보던 가정도우미 아주머니가 증언해 주셨어요. 당신이 그분을 해고한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머님을 너무 잘 돌봐서 당신이 질투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기억했다. 김 아주머니. 그녀는 정말 나를 잘 돌봐줬다. 6개월 전 갑자기 그만뒀을 때 지은이는 아주머니가 다른 집으로 갔다고 했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던 것이다. 회장님, 제발.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계속 돌봐야 하고 그게 학대의 이유가 됩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가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뛰어가는 발소리.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집을 나간 것이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내가 몰랐던 진실들이 너무 많았다. 지은이가 나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 김 아주머니가 그렇게 떠난 것,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제가 너무 심했나요? 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그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안전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나는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 남자는 정말 단순히 선의로 나를 돕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리고 지은이는 지금 어디로 간 걸까? 나는 그때 몰랐다.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주 곧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것을. 지은이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다. 민준이는 매일 밤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를 풍기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 수 있었다. 아들의 발걸음에서, 한숨 소리에서, 침 쓰러지는 소리에서. 민준아, 밥은 먹었니?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는 내 방문 앞에 멈춰섰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너 걱정돼서 어떻게 자니? 민준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 침대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린 시절부터 해온 것처럼.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저는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이 울고 있었다. 민준아, 이제라도 알았잖니. 그걸로 됐어.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착한 게 잘못인가? 하지만 어쩌면 민준이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강태준 회장님이 그분이 어머니를 정말 잘 돌봐드리시네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질투? 아니면 안도감? 회장님은 좋은 분이야.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오히려 이상해요. 어머니, 그분한테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니? 제 말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까지 잘해주지는 않잖아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밤 11시였다. 누가 이 시간에? 민준이가 문을 열러 갔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은이가 돌아온 것이다. 오빠, 들어가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다. 지은이의 발걸음 소리가 거실로 들어왔다. 어디 있었어? 친구 집에.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거짓말을 감지할 수 있었다. 2년 동안 그녀와 함께 살면서 배운 것이었다. 짐 싸러 왔어. 오빠가 이혼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래?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다. 지은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빠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없어.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어머님한테 정말 잘할게. 제발. 지은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난 네가 어머니한테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솔직히 이제 널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사랑했던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그 말은 잔인했다. 하지만 진실했다. 나는 민준이가 결혼할 때를 기억했다. 그는 지은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의 눈에는 열정이 없었다. 단지 적당한 사람을 찾았다는 안도감만 있었다. 짐 싸. 내일 변호사 연락할게. 민준이의 발걸음이 내 방 쪽으로 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거실에서는 지은이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멈췄다. 그녀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다. 서랍을 여는 소리, 옷을 꺼내는 소리,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민준이를 깨우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벽을 짚으며 지은이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그 앞을 지나가려다가 멈춰섰다. 그녀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나 지금 짐 싸고 있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알아. 내 말이 맞았어. 이혼하면 한 푼도 못 받아. 혼전 계약서 때문에.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말인데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네가 말한 대로. 무슨 방법?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노인네 이름으로 된 게 좀 있더라. 어머님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한 채. 남편 죽고 받은 보험금으로 산 거래. 시세가 20억은 될 거야. 내 아파트. 남편이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사준 그 아파트. 현재 세를 주고 있는. 그걸 어떻게든 내 이름으로 돌려야 해. 어차피 노인네는 눈도 안 보이고 치매도 좀 있는 것 같더라. 서류 몇 장 사인 받으면 돼.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치매? 나는 치매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걱정 마. 민준이 오빠는 전혀 모를 거야. 회사 일로 바빠 죽겠는데 어머니 재산까지 신경 쓸 리 없어. 그리고 강태준 그 인간은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포기할 거야. 며칠만 착한 척하면 다들 속아 넘어가. 그녀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다. 보험금도 아직 좀 남아있을 거야. 노인네가 어디 숨겨놨을 텐데 찾아봐야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막혔다. 벽을 짚고 간신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2년 동안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내 재산을 노리고 나는 남편이 죽고 받은 보험금 5억 중 3억을 그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 나머지 2억은 안방 서랍 비밀칸에 숨겨뒀다. 민준이도 모르는 곳에. 혹시 모를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지은이가 그걸 찾으려 하고 있었다. 문득 소름이 끼쳤다. 그녀가
내 머리를 민 것도 혹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계획의 일부였던 걸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나의 판단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아니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내 가슴은 계속 빨리 뛰었다. 30분쯤 후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가 집을 나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돌아올 것이다. 내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다. 서랍을 열고 손으로 더듬어 비밀 칸을 찾았다. 그리고 안에 있던 통장을 꺼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민준이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태준에게? 그때 내 손이 다른 것을 만졌다. 종이였다. 남편이 죽기 전에 쓴 편지. 나는 그 편지를 한 번도 읽지 못했다. 볼 수 없었으니까. 갑자기 그 편지를 누군가에게 읽어달라고 하고 싶었다. 남편이 나에게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민준이에게는 슬퍼할 것 같고 태준에게? 새벽 5시 나는 결정했다. 내일 태준이 오면 그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지은이의 계획도 내 재산도 그리고 이 편지도. 하지만 나는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이 모든 것의 진실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걸 느끼며 잠에서 깼다. 아니, 사실 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다. 밤새 뒤척이며 지은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곱씹었다. 내 재산, 내 아파트, 그녀의 계획. 손으로 더듬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어젯밤 꺼내둔 남편의 편지가 그대로 있었다. 붉은 봉투. 남편은 항상 중요한 것을 붉은 봉투에 넣었다. 행운의 색이라고 했다. 여보,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쓴 거예요? 나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남편의 천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2년 전에 죽었다. 심장마비였다. 갑작스럽게 초인종이 울렸다. 9시 정각. 태준이었다. 어머님, 강태준입니다. 민가 문을 열어줬다. 태준의 발걸음 소리가 익숙하게 들렸다. 이제는 그의 걸음걸이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자신감 있고 단호하지만 내게 올 때는 조심스러운. 어머님, 주무시는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태준 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태준이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어젯밤 들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다. 지은이의 전화 통화, 내 재산을 노리는 계획, 모든 것을. 태준은 말없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분노. 그가 화를 참고 있었다. 그 여자가 감히 태준 씨, 나 무서워요. 나는 처음으로 내 두려움을 인정했다. 눈물이 흘렀다. 지은이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2년 동안 나를 속였어요. 착한 며느리인 척하면서. 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말해야 됐다. 이 편지를 남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읽어주실 수 있나요? 붉은 봉투를 태준에게 건넸다. 그가 조심스럽게 받았다. 지금 읽어드릴까요? 네. 봉투를 뜯는 소리가 들렸다. 종이를 펼치는 바스락 소리. 그리고 태준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태준의 목소리를 통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해. 당신 곁을 먼저 떠나서.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어. 민준이에 대해서. 우리 아들 말이야. 민준이는 착한 아이지만 너무 약해.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그래서 걱정이야. 특히 그 아이가 결혼한다면.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만약 며느리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참지 마. 당신은 평생 나를 위해, 민준이를 위해 희생했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 알겠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도 감동받은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남긴 돈 잘 지켜. 그건 전부 당신 거야. 민준이 것도 아니고 며느리 것은 더더욱 아니야.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절대 남한테 주지 마. 남편은 알고 있었다.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준이 잠시 멈췄다. 그의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어머님, 이 부분은 읽어드려도 될까요? 왜요? 무슨 내용인데요?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진지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회사에 문제가 있어. 큰 문제. 누군가 나를 제거하려고 할지도 몰라. 만약 그렇다면 내 서재 책장 뒤에 USB가 하나 숨겨져 있어.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 경찰에 가져가.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무슨 소리지? 남편이 살해당했다는 건가? 당신을 사랑해, 여보. 항상 사랑했고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부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줘. 당신의 남편 박진우.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충격적인 침묵. 어머님, 이건 USB를 찾아야 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의 서재는 민준이가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하지만 책장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남편이 아끼던 거라서 민준이가 못 치우게 했거든요. 태준이 일어섰다. 지금 가보겠습니다. 기다려요.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이는 모르게 해주세요. 아직은. 왜요? 아들이 아버지가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견디지 못할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태준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알겠습니다. 민준 씨가 출근한 후에 찾아보겠습니다. 2시간 후 민준이가 출근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태준이 민준이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랍을 여는 소리, 책을 움직이는 소리. 어머님, 태준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뛰어나왔다. 찾았습니다. USB. 그가 내 손에 작은 USB를 쥐어줬다. 이걸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 노트북을 가져오겠습니다. 15분 후 태준이 돌아왔다. 노트북을 켰고 USB를 꽂았다. 파일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이건... 태준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가득했다. 뭔데요? 뭐가 있어요? 회계 장부입니다. 회사 돈이 누군가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그리고 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횡령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박진우 씨의 동업자였던 누구요? 김성민. 민준 씨의 현재 부회장입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김성민. 남편의 대학 친구. 민준이가 신뢰하는 부회장. 그가 남편을 죽였단 말인가? 그리고 어머님, 태준의 목소리가 더 심각해졌다. 여기 또 다른 파일이 있습니다. 김성민과 지은이 씨의 사진들입니다. 식당에서 만나는 사진들. 민준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에요? 지은이 씨와 김성민이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진우 씨의 메모가 있습니다. 김성민이 지은이를 민준이에게 소개시켰다. 의도적인 것 같다. 무슨 계획이 있는 게 분명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건가? 지은이가 민준이와 결혼한 것도?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어머님, 이건 경찰에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열쇠로 문을 연 것이다. 누구세요? 태준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야, 오빠. 지은이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또 다른 남자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위협적인. 성민 부회장님도 함께 오셨네요.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어머님, 제 뒤로 오세요. 지금.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태준의 뒤로 물러났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김성민, 남편의 살인자일지도 모르는 남자가 지금 내 집에 서 있었다. 강 회장님, 웬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처남다에게? 김성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그의 발걸음이 거실로 들어왔다. 무겁고 천천히. 마치 사냥꾼처럼. 어머님,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싼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 그러시구나. 참 대단하시네요. 남의 장모님을 이렇게까지 챙기시다니. 김성민이 낮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오빠, 나 어머님 뵈러 왔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긴장하고 있었다. 그녀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다. 지은아, 넌 여기 올 자격이 없어. 나가.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자격? 나 여기 주인이야. 아직 이혼 안 했거든. 성민 오빠 말 좀 해줘. 성민 오빠. 그녀는 김성민을 오빠라고 불렀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이제 분명해졌다. 지은아, 진정해. 강 회장님이 계시잖아. 김성민이 지은이를 달랬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조용히 하라는. 어머님, 그 USB 어디 있습니까? 김성민이 갑자기 물었다. 나는 움찔했다. 그가 알고 있었다. USB의 존재를.
무슨 USB 말입니까? 태준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박진우 회장이 남긴 USB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침묵.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알고 계시겠죠? 횡령 기록, 제 이름, 그리고 박진우 회장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의심. 김성민이 웃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다. 소름 끼치는. 성민아, 무슨 소리야? 지은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다. 닥쳐, 지은아. 김성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지은이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그가 그녀를 때린 것 같았다. 어머님, 911에 태준이 속삭였지만 김성민이 더 빨랐다. 전화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이미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 아파트 주변 통신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내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태준이 나를 꽉 붙잡았다. 김, 당신 미쳤습니까? 미쳤죠? 박진우 때문에. 그 인간이 나를 고발하려고 됐어요. 10년 동안 함께 일한 친구가, 대학 때부터 형제처럼 지낸 친구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로. 나는 그냥 내 몫을 챙긴 것뿐이에요. 회사를 키우는데 나도 기억했는데 박진우는 나한테 월급쟁이 다음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져간 거예요. 내 것을. 그래서 살인을 했습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다. 살인? 증거가 있습니까? 김성민이 비웃었다. 박진우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부검도 했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약물을 썼겠죠. 검출되지 않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앞으로 걸어 나갔다. 태준이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님, 제발 조심하세요. 태준이 내 옆에 섰다. 박진우 회장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죠. 그게 문제였어요. 김성민이 한숨을 쉬었다. 나를 경찰에 넘기려고 했어요. 나 때문에 회사가 망할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요. 내 가족이 있고 내 미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죽였어? 친구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다. 전혀. 그리고 지은이를 민준이한테 보낸 것도 당신 계획이었겠죠. 태준이 말했다. 물론이죠. 박진우가 죽고 나면 민준이가 회사를 물려받을 거였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약해요. 아버지처럼 강하지 않아요. 조종하기 쉽죠. 그래서 지은이를 심은 거군요. 민준 씨 곁에. 맞아요. 지은이는 제 사촌 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를 따랐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지은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성민 오빠, 그만해. 닥치라고 했잖아. 김성민이 소리쳤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지은이가 바닥에 쓰러진 것 같았다. 계획은 완벽했어요. 지은이가 민준이와 결혼하고 서서히 회사 지분을 넘겨받고 그러다 보면 결국 회사는 내 것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재산은 예상 못했겠죠. 태준이 말했다. 그렇죠? 박진우가 장모님 앞으로 재산을 숨겨놨을 줄은 몰랐어요. 20억짜리 아파트에 현금까지. 그것도 내 거예요. 다 내 거라고요. 그가 소리쳤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머님, 지금 당장 그 재산을 넘기세요. 그럼 살려드리죠. 내 귀를 의심했다. 살려준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건가? 미친 짓 하지 마세요. 김성민. 태준이 나를 뒤로 밀었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증거는 남습니다. CCTV도 있고 이웃들도 있어요. 다 처리했어요. 이 아파트 CCTV는 어제부터 고장났어요. 제가 고장 내놨죠. 그리고 2층에는 다른 집이 없어요. 펜트하우스니까. 그가 웃었다. 승리의 웃음. 어머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재산을 넘기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두려움에 얼어붙어서. 그럼 할 수 없죠. 김성민의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나는 그가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를 들었다. 금속성 소리. 칼인가? 총인가? 어머님, 태준이 나를 안았다. 그의 몸으로 나를 감쌌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여러 사람의 발걸음이 들어왔다. 무정의 소리, 고함 소리. 김성민, 당신을 살인교사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한다. 뭐? 어떻게? 김성민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준 회장이 이미 신고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오기 30분 전에. 그리고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김성민. 수갑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김성민이 저항하는 소리. 지은이가 우는 소리. 어머님, 괜찮으세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도 무서웠던 것이다. 나는 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두려움, 안도감, 슬픔.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태준이 내 등을 토닥였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지켜드렸습니다. 그렇다. 그가 날 지켜줬다. 낯선 남자가. 아니, 이제는 낯선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내 아들이 되어주겠다고 한 사람이었다. 감사해요, 태준 씨.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큰 비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내 인생을 완전히,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경찰서는 소란스러웠다. 사람들의 목소리, 발걸음 소리, 전화 벨소리가 뒤섞여 내 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태준이 내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안내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급히 달려와 지금 내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부서질 것 같았다. 그는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아내가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신뢰했던 부회장이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한꺼번에 알았다. 너무 많은 진실이 한 번에. 민준아, 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잖아요. 전날까지 건강하셨는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울고 있었다. 박 여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조용한 방으로 안내됐다. 진술을 받을 방이었다. 2시간 동안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지은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머리를 자른 일, 어젯밤 전화 통화, 남편의 편지, USB, 김성민의 협박, 모든 것. 증거는 충분합니다. 김성민과 지은이 씨 모두 구속될 겁니다.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박진우 씨의 살인건은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났고 시신은 이미 화장됐으니까요. 그럼 김성민이 살인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가요? 태준이 분노한 목소리로 물었다. 횡령과 협박, 살인교사 미수로는 처벌받을 겁니다. 하지만 박진우 씨 살인은 어렵습니다. 내 가슴이 무너졌다. 남편이 정의를 얻지 못한다는 건가?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이 씨가 자백하면 됩니다. 김성민이 어떻게 박진우 씨를 죽였는지 알고 있다면 그녀의 증언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은이가 자백할까요? 민준이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만 합니다. 박 여사님, 지은이 씨와 대면하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였다. 지은이를 다시 만난다는 것, 나를 그렇게 대했던, 내 재산을 노렸던, 2년 동안 나를 속인 그 여자를 만나겠어요. 내 목소리는 놀랍게도 단호했다. 30분 후 나는 또 다른 방으로 안내됐다. 취조실이었다. 태준과 민준이는 밖에서 기다렸다. 형사 한 명만 나와 함께 있었다. 지은이 씨가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갑 채워진 손에 쨍그랑거리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그리고 지은이의 흐느낌.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다. 울고 또 울어서 목이 쉰 것 같았다. 지은아. 나는 차갑게 그녀를 불렀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탐욕스러웠어요. 네가 진심으로 후회하는지 어떻게 알지? 침묵.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은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진실만 말해. 네. 김성민이 내 남편을 어떻게 죽였어? 지은이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마. 하지만 그럼 네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살인자가 되는 거야. 어머님,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다. 말할게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민 오빠가 약을 썼어요. 검출되지 않는 약물. 러시아에서 구한 거라고 했어요.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형사가 급하게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다. 언제 그걸 알았어?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오빠가 말해줬어요. 자랑스럽게. 완벽한 범죄라고. 내 손이 떨렸다. 이 여자는 알고 있었다. 내 남편이 살해당했다는 걸 알고도 그 살인자의 공범이 되어 내 아들과 결혼했다. 왜 그랬어? 돈이요? 돈 때문이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자포자기했다.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성민 오빠가 말했어요. 부자와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래서 내 아들을 속였어?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냥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민준 오빠랑 살면서 오빠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착해서 오히려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렇게 순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오빠를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이 여자는 정말 악마였다. 그리고 어머님,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이 눈이 안 보이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뭘 해도 모르실 테니까. 그래서 함부로 대했어요. 머리를 자른 것도? 그건 그녀가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건 정말 장난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르려고 했어요. 근데 자르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무서워하는 게 보였는데, 아니 보이진 않았지만 느껴졌는데 그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구역질이 났다. 이 여자는 정말 병든 사람이었다. 하지만 후회해요. 진심으로 후회해요. 강태준 회장이 나타나고 모든 게 무너지고 이제야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알았어요. 너무 늦었어. 내가 차갑게 말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소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민 오빠가 어떻게 아버님을 죽였는지. 약의 이름도 기억해요. VXLC? 뭐 그런 거였어요. 러시아 암 시장에서 샀다고 했어요. 형사가 일어섰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김성민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지은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다. 지은아, 너는 평생 이 죄책감과 살아야 해. 그게 네 벌이야.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너는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알아요. 어머님. 그녀가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태준이 나를 안았다.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민준이도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 태준 씨. 네, 어머님. 당신은 왜 나를 도와줬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어머님,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집으로 가시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뭔가 중요한 것을. 그리고 나는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진실을. 집으로 돌아온 지 1시간이 지났다. 민준이는 회사로 돌아갔다. 김성민이 체포된 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태주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 말씀드렸죠. 제 어머니가 맹인이셨다고. 네, 기억해요. 그건 진실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제 어머니 이름은 박미선이었습니다. 박미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박미선. 나는 그 이름을 알았다. 어머님, 혹시 그 이름 기억하십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젊었을 때 남편과 결혼하기 전 미선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네, 어머님은 제 어머니의 단짝이셨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유일하게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준 친구라고. 어머님이 결혼하고 서울로 이사간 후로 연락이 끊겼지만 평생 그리워했다고. 눈물이 흘렀다. 미선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고 공장에서 일하던 미선이. 나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해서 서울로 갔고 미선이와는 연락이 끊겼다. 나쁜 친구였다. 나는 정말 나쁜 친구였다. 미선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가 신문에서 보셨대요. 작은 기사였지만 어머님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다는. 내 남편의 사고. 3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한 달간 입원했었다. 나는 그때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어머니는 병문안을 가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난했습니다. 병문안 갈 교통비도 선물 살 돈도 없었어요. 부끄러웠대요. 성공한 친구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아니야, 미선이는 절대 초라하지 않았어. 나는 울었다. 40년 전의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어머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하시면서 성이 바뀌셨고 찾을 수가 없었대요. 나는 미선이를 찾아야 했는데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만약 네가 성공하면 내 친구 찾아줘. 이름은 김수진이야. 그 애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줘. 김수진. 내 결혼 전 이름. 나는 흐느껴 울었다. 그래서 나를 찾은 거예요? 네. 10년이 걸렸습니다. 탐정을 고용하고 기록을 뒤지고 수많은 김수진 씨들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6개월 전 드디어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박진우 씨의 부인, 눈이 안 보이시는 분. 6개월 전, 네, 그때부터 어머님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며느리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그날이 온 거군요. 네, 그날 민준 씨와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어요. 우연이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댁에 들렀을 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당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으니까.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한 손. 미선이의 아들의 손. 태준 씨, 미안해요. 내가 미선이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닙니다이면 아니다 어머님. 어머니는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수진이는 착한 애야. 세상에서 제일 착한 친구였어. 그 애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목이 메었다. 어머님, 태준이 무릎을 꿇었다. 내 앞에. 제가 어머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제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진짜 어머니로. 나는 숨이 멎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걸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만났어요.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 그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묻어났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모시게 해주세요. 제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처럼 어머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발. 나는 그의 얼굴을 만졌다. 볼 수는 없었지만 눈물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미선이의 아들이 울고 있었다. 태준아, 나는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다. 아들처럼. 그래, 내가 네 어머니가 되어줄게. 미선이를 대신해서. 태준이 내 무릎에 머리를 묻고 울었다. 나도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다. 40년의 그리움이, 후회가, 사랑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1시간쯤 지났을까. 우리는 진정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선이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젊은 시절 이야기. 웃고 울고 추억했다. 어머님,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의 눈, 수술하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미국 최고의 안과 전문의와 상담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각막 이식과 특수수술을 병행하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70%라고 합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시 볼 수 있다고?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비용이... 어머님,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이미 각막 기증자도 찾았고 수술 일정도 잡았습니다. 어머님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태준아, 제발 동의해주세요 어머님. 다시 세상을 보세요. 민준 씨도 보시고 저도 보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보세요. 나는 망설였다. 2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다. 빛을 포기했다. 하지만 지금 희망이 있었다. 그래, 하자. 수술하자. 태준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감사합니다 이배 어머님. 제가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3개월 후 수술은 성공이었다. 의사가 붕대를 풀 때 나는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빛이 들어왔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얼굴들. 민준이가 울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태준이 서 있었다. 어머님, 보이세요? 태준의 얼굴이 보였다. 미선이를 닮았다. 눈이, 미소가, 모든 게 미선이를 닮았다. 보여, 다 보여. 나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로. 미선아, 고마워. 이렇게 좋은 아들을 남겨줘서. 내 곁에 보내줘서. 태준이 나를 안았다. 민준이도 우리를 안았다.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울고 웃었다. 지은이와 김성민은 각각 15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회사는 민준이가 잘 경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두 아들과 함께. 세상은 때로 잔인하지만 때로는 기적처럼 아름답다. 내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은 더 많았다. 진짜 사랑, 진짜 가족, 그리고 40년 만에 되찾은 친구와의 약속.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고 있었다. 서울의 봄, 내가 2년 만에 보는 첫 봄. 아니, 새로운 눈으로 보는 첫 번째 봄. 어머님, 산책 가실까요? 태준이 웃으며 물었다. 그래, 가자. 우리 셋이서.
민준이가 한쪽 팔을, 태준이가 다른 쪽 팔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봄날의 거리로 나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빛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고통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는 것을. The End 때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밝은 빛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2년 동안 거짓된 친절 뒤에 숨은 악의를 견디며 살아왔다면, 시력을 잃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종종 가장 큰 배신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사랑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진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용서와 구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의 약속이 하나들의 헌신으로 이어졌고, 그 헌신이 한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